사실이기만 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보도를 안 할 수 있냐. 이거는 대박인데, 특종인데.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안 한다.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윗사람들이 다 틀렸어요. 제가 보도하겠다고 고집 부려서 했던 것들 다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김건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22년에) 이제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서 저는 좀 시리에 빠져서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내고 육아휴직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일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명수 기자랑 가끔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당구도 치고 이러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쭉 흘러가다가 2022년 9월인지 10월인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밤늦게, 주로 이명수 기자도 밤늦게 전화를 합니다. 밤늦게 전화를 했는데, 이명수 기자는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디올백 동영상을 구해서 갖다 주면 이번엔 MBC에서 할 수 있는 거 맞냐. 이게 뭔 소린가.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올백을 김건희한테 줬고 그거를 몰카로 찍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아우,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셔야죠. 예, 예. 대통령 경호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몰카를 숨기고 들어가서 촬영을 해갖고 나왔다라고? 이게 잘 안 믿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확실히 촬영된 거 맞냐? 김건희 얼굴 찍혔냐? 명품백이 찍혔냐? 이쪽은 댓글 써오지 마세요. 아유, 알았습니다. 네.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그러면서 이명수 기자가 했던 말이, 장 기자님 이걸로 우리 명예회복 하시죠. 그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영부인이고 명품백을 받았고 영상이 있고 이게 사실이기만 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보도를 안 할 수 있냐. 이거는 대박인데, 특종인데 이건 뭐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해갖고 알겠다고, 그럼 영상을 구하겠다고, 구해서 드리겠다고. 첫날 접견 때 들어갔을 때 나와서 했던 얘기가 누구를 임명하는 거를, 전화 통화를 받는 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취재해 봐야 되겠다. 두 번째 접견 때는 제가 몰카 시계가 있었고 또 빈손으로 가기 그래서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들어가는데, 이 취재가 윤석열 정부에 큰 타격을 주겠다라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23년 4월 1일 날 이제 복직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쉬고,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생각에 부장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요. 다 건너뛰고 그냥 국장한테 다이렉트로 이런 거 있다. 보도국장의 반응은 영상을 구해오면 얘기하자. 뭐 당연한 얘기죠. 보도국장도 처음엔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갖고 전 구해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2023년 8월에 영상을 이제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습니다. 탈수로 병원에서 갔다 온 애들도 있는데, 이 재미없는 행사에서 가장 쇼킹했던 거는 내외빈 입장하는데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 저는 이거 진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스크립트를 다 만들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사화가 되겠다라는 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보도국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회의에는 보도국장과 부국장, 저 이렇게 셋이만 회의를 했는데요. 보도국장의 1차적인 반응은 그냥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걸 할 수 있겠냐. 이명수와 최재형 목사의 행태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취재윤리 위반일 수 있지 않겠느냐. 최재형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이미 최재형 목사를 수십 차례 만나서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이제 거짓말은 아닌 게 확실하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명품백을 줄 때부터 이명수 기자가 사준 거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가 속일 수가 없는 상황
이거 구조였습니다. 구조 자체가. 매장 측에서 발급해준 고객 영수증을 보면 고객 이름란에 이명수 기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친분이 있던 이명수 기자한테 내가 이제 여사를 접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돈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 선물을 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달해 준 거죠. 물론 우리 모르게 김건희랑 무슨 딜을 하려고 했을 수는 있는데 아니 기자가 그게 뭔 상관입니까? 영상 구해왔으면 영상이 있으면 되는 거고 딜을 했으면 딜한 건 딜한 대로 뭐 나중에 밝혀지면 또 보도하면 되는 거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고 영상을 주는 건 알겠고 영상을 줄 때 앞과 뒤에 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이 전체적인 게 이해가 될 텐데 카톡은 확보를 못한 상황. 근데 제가 카톡을 보긴 다 봤습니다. 하니까 다 구해와라. 그래서 일주일 후에 카톡을 다 구해서 다시 보고를 합니다.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안 한다. 안 한다. 심플하게. 신이 나는 그 많이 분석하려서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의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생 얼굴 보니 진짜 좋네요. 예, 너무너무 주인입니다. 회의는 끝마치고 나왔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명수 기자랑 계속 논의를 했죠. 이명수 기자 입장에서 선택지는 MBC 안에 장인수 손절, 뭐 JTBC나 KBS로 갈래. 혹은 뭐 한겨레나 뭐 다른 유튜브 채널. 이걸 놓고 이제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이명수 기자가 참 고맙게도 그냥 둘이 같이 하는 걸로. 장 기자님이랑 같이 했는데 같이 해야지 뭘 어떻게 이제 와서 딴 데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 선택만 남은 거죠. MBC 윗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느냐, 나와서 하느냐 이런 상황이었고 이명수 기자는 처음에는 그래도 MBC에서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윗사람들을 설득하면 한두 꼭지 정도는 리포트를 내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러려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MBC에서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이제 MBC는 안 한다고 딱 결정을 이번에 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명수 기자가 이 보도를 MBC에서 안 하고 바깥에 가져나가서 했을 때 제가 퇴사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또 저도 대비해야 돼서 일단 보도 준비를 제가 합니다. 이제 기사를 쓰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 11개의 리포트 기사를 씁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는 이거다 라고 해서 이명수 기자한테 보여줍니다. 이명수 기자가 그때 마음이 바뀌어요. 장 기자님이 기사를 쓰신 대로 보도했으면 좋겠다. 저는 기사 쓸 때 문장력은 떨어지는데요. 장점이 있다면 시원시원하게는 씁니다. 이명수 기자도 그게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면 알겠다. 그럼 MBC 사람들 더 설득하고 말고 할 거 없이 그냥 사표 내고 나가서 하자. 사표를 바로 내진 않고요. 왜냐하면 조직 안에서는 한 10몇 년을 다닌 사람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가면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보도를 준비한다더라 이런 게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보도국장, 부국장은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아는 사람들이 한 2-3명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소문이 날 수 있어서 그냥 휴가를 길게 내놓고 계속 보도 준비를 합니다. 기사를 계속 더 정교하게 고치고 편집자 구해서 영상 편집 들어가고 앵커 구하고 보도 날짜 정하고 거의 이제 한 80-90% 완성했을 즈음에 이제 김건희한테 반론을 따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명품백 받지 않았냐? 왜 받았냐? 뭐 청탁이 있었냐? 뭐 이런 것들 질문지를 이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대변인 그리고 김건희한테 보내기 직전에 사표를 씁니다. MBC 기자 명의로 질문지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질문지를 보냈는데 당연히 뭐 김건희나 대통령실로부터는 답변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사표 내고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에서 박영식 앵커랑 같이 이 보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영상을 장인수 기자가 제보를 받은 영상이 맞는 거죠?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만나는 장면이 몰카로 촬영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들이 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번 부딪힐 때마다 느껴요. 그러니까 디올백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취재윤리 위반을 걱정했는데 저는 속으로 쟤네들 들떨어졌나? 이걸 왜 취재윤리 위반을 걱정해, 바보들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단순한 선물에 불과하다고 본 걸로 전해집니다.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에 진품 목걸이를 언제 돌려줬는가? 그 시점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바로 그 이후입니다. 특검은 디올백 논란 이후 반클리프 목걸이로 법적 문제가 번질 것을 우려해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되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디올백 보도할 때는 거의 노이로제였습니다. 이거 또 위에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랬었고 조선일보 손녀딸 갑질 그 보도도 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7시간 녹취록 그랬고 디올백 그랬고 중간중간에도 무수히 많은 아이템들이 저는 늘 발제하면 하지마 이게 너무 무수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집 부려서 나간 적도 되게 많습니다.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윗사람들이 다 틀렸습니다. 제가 보도하겠다고 고집 부려서 했던 것들 다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기자의 보람은 좋은 보도나 좋은 기사를 썼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긍정적인 변화나 어떤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건데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저는 좀 많이 좀 깊이 각인됐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MBC 사표였을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예 후회는 안 합니다.